자, 이번에는 예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저렇게 해가지고는 도청될 것이다. 1년 전에 예언하셨던 김범기 의원님. 그리고 그 도청의 내용,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이거 문제가 될 것이다. 작년 프롬펫 한미일 회담 직후부터 예언하셨던 김준영 이사장님. 일 년 전에 예언하셨고 작년에 예언하신 거 맞아요. 이게 그대로 드러났어. 두 사람이 한 거 아니야? 하셨어요? 자, 1년 전 예언 장면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전되는 곳은 각급 시설이 우리나라에 매단되는 각급 시설이 그냥 아예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국방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는데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죠.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네.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살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바로 가서 건의하셔가지고 대도청 검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띄우셨냐면 공사 현장 사진들이에요. 자,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막 하는데 이 사이에 누가 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인테리어 공사하듯이 하는 거야, 막 그냥. 왜냐면 두 달 안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고 정보기관이면 여기 당연히 껴들어가서 도청장치 할 것이다. 정보기관원들이 어느 장소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청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혹시 내 행동이 어디에 누군가한테 노출되지 않을까. 이거 완전 노출된 상태죠. 첩보 기관의 관점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머 초청장 왔다야. 예. 안아주고 싶은 거죠. 안아주고. 실제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있는데 사례를 하나만 든다면 미국이 러시아에 대사관을 줬는데 대사관 공사 내내 이 도청시설이 시달린 겁니다. 기상천외 한 도청시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 견디다 못한 그 미국이 결국 그 거의 완공된 건물을 모두 부셔버리고 미국에서 일체 자재 인원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러시아 물을 사용해가지고 그 건물을 졌거든요. 그런데 미일 중로가 우리나라보다 이 도청 기술이 훨씬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할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공간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을 내주는 순간 그 도청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는 공간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외부에서 이 도청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500m 정도만 확보를 해도 도청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그 도청 방지 시설을 계속 보완해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도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그럼 미국 대사관을 중점적으로 대도청 방지 시설을 하면 최소화될 수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관을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하고 직선거리로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사 온 곳은 바로 옆이 미군 부대입니다. DIA라고 국방정보본부가 있는데 거기가 군에서는 가장 도청 기술이 뛰어난 부서거든요. 그 부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옆집으로 간 거야. 예. 근데 그 옆집으로 가는 겁니다. 공간도 내주고 옆집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 신원조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이게 미국과 연계됐다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가 만약에 사용이 됐다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비를 갖다가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정도도 가서 제가 도청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뿌려놓을 수 있었다. 그 장비가 섞여 들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그럼 벽에 들어갔는지 어디 책상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부로 들어가면 그건 반연구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설치가 됐다 가정을 한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 목소리, 지금 탄식하는 거, 웃음소리 이런 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예, 저는 뚫렸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로 봤을 때. 사람이 통제가 안 돼 자재가 통제가 됐겠냐고. 이런 프레임이 벽으로 들어가는데 그 프레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크레인 사진을 보면은요. 저게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저기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그냥 붙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면 그 장비가 엄청나게 첨단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미국이 취득한 정보를 주변 일본이랑 훨씬 가까울 수 있거든요. 정보를 갖다가 흘려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첩보의 세계에서는 우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익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선이고요. 이 정보를 흘려주는 게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되겠다면 기꺼이 흘려줍니다. 두 번째로 미국만 했으면 이건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라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이 와도 저거 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라면. 예, 그런데 미일 중노가 저거를 놓쳤다? 그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실 모두가 말렸단 말이죠.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사를 해라. 만약 먼저 이사 간다면 최소한 NSC라도 청와대 벙커를 이용해라.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보안이 다 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렇게들 말렸어. 그렇게 말렸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저는 완벽하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기간 내에는 못합니다. 도청 방지 시설을 하려면 인력이나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기간이 이 기간 내에는 못합니다. 하나 일례를 들면은요. 도청 방지 시설은 유리창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벽과 벽 사이에 동판을 깔아야 됩니다. 벽지를 그 동판에 그 성분이 함유된 것을 적어도 깔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풀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신원조회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평소 때 신원조회를 다 해놓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논란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 코바나 컨텐츠와 연결이 됐다. 그렇죠. 수의 계약이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공사 한번 해본 적 없는 업체다. 그런 사람들이 공사했다는 얘기 벌써 초반에 나왔잖아. 그렇죠. 보안 설비를 한 게 아니라 이사를 한 거 아니에요. 전날 들어갈 장비에다가 이 첩보기관들이 심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 요번 도청 사건의 가장 큰 우려와 문제가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로 이 정보가 샜는지를 대한민국 지금 이 정보당국이 전혀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 와중에 피해자가 전혀 피해를 안 입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바보 멍충이 진짜. 피해자가 강도 걱정해주고 있어. 강도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느니. 강도가 또 사정이 있을 거라느니.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착하는 폭력적 남편이 위치 추적기 달고 도청기를 달았어요. 근데 들켰어.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없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은 악의적으로 했겠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계속 도청받고 배 살아라. 맞는 아내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청할게. 유출됐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공급에 대해서 지금 그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의논하는 거예요. 직접 주면은 안 된다. 직접 지원하면 국빈 방문하고 맞받고 친 것처럼 보이니까 폴란드로 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엔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결정된 건 아니다. 근데 지금은 다 조작됐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앞뒤도 안 맞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책임자 둘이 망설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크라이나 직접 주면 안 되지.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적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필 이 두 사람이 잘렸다? 도청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랙핑크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부인께서 언짢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닐까? 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연결인데요.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뭐냐면 안보실장은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를 자꾸 취했다. 안보실장은 양쪽의 견해를 듣고 전체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을 안 들어서 마지막에 관두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저는 여전히 그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이 문건을 확인하면 이 사람이 어떤 자세였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 그렇게는 연결시킬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블랙핑크가 미국이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마도 주미 대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외교관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관장 회의를 했어요. 근데 블랙핑크 공연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야기는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다고 했거든요. 아니,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답이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그건 주미 대사에 근무하는 누군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안보실장 이야기는 아니, 미국 쪽에 카운터파트로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외교 라인들, 이 사람들을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첩보기 기관에서 근무하신 김병희 의원님,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알려드시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첩보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다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작됐다는 거는 참 무지한데 교만하기까지 한 얘기입니다. 정보라는 걸 갖다 취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출처 보호입니다. 이 출처가 휴민트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장비였다면 그 기술이 노출되면 무용지물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공을 합니다. 근데 그 가공한 문서를 보고 조작된 거야 그러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바보멍충이라는 얘기죠. 네. 대신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답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보기관이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첩보전이라는 게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만 가지고 그렇지.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퍼즐이 맞춰갈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생각을 안 하면은 절대 이 퍼즐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주미대사관에서 개입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도청,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안이 뚫린 거잖아요.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막 섞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청했던 거의 사실로 보이고요. 내용이 너무 정확해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되는 거는. 그렇지. 근데 지금 공항에서 뭐라고 한번 그랬냐면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이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재차 물었지만 김 차장은 아예 관련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이야. 보십시오. 일본 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이제는 미국의 국제 변호사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왜 일본하고 미국을 대변하고 그러니까요. 있냐고. 미국 변명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도청 사실하고 이게 보안이 뚫린 두 가지는 미국이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유출은 이게 정보의 세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도청의 문제가 누설이 됐을 때 인정을 한 국가가 없거든요. 더 정 안 되겠으면 오바마처럼 직접 전화를 걸어서 끝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받은 그 대한민국이 아니야 우리는 정부 도청당한 적이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을 스카우트. 이걸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도청했다고 그러고 한국은 다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국방부 대변인하고 미국의 그 비서관하고 그 브리핑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얼마나 이게 퍼져 있는지를 걔네들이 몰라요. 그래서
부인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됐긴 됐다. 유출이. 소스를 찾아가는 지금 추적들을 한단 말이죠. 뉴욕타임즈는 처음에는 러시아 쪽에서 퍼뜨린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문건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사자, 러시아 전사 숫자, 이게 숫자가 안 맞는다 했죠. 안 맞아서 팩트 체크하다가 그거를 주로 퍼뜨린 러시아계 SNS, 여기서 처음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전문 회사가 이걸 추적을 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뭐냐면 게임 사이트. 게임 유저들끼리 막 싸우다가 야, 이 자료를 봐.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네가 말하는 게 틀려. 그것도 작년이에요. 거기서 처음 게임 유저가 올린 문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정부를 해킹했다가 게임 유저인데 커뮤니티에서 막 싸우다가 야, 네 말 틀렸어. 야, 정부 이 문건 몰래 하고 그렇게 올린 게 아닐까라고 지금 미국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털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백악관에서 도청 안 했어 라고 하는 순간 그런 애들이 여기저기서 문건을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부에 만약에 내장이 됐다면은 찾기가 힘들 겁니다. 대동청 검사를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도청당한 그 장비를 100% 찾아냈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내면 안 됩니다. 100% 확신이 없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다 부셔야 됩니다. 다 부시고 안보실에 딴 데로 가든지 청와대로 가든지 세종시로 가든지 뭐.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청와대 시설들 수십 년간 정부가 쓸 때는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침투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민간이 개방해버렸단 말이에요. 밤에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밤에 가서 혹시 여기 돌아올지도 모른다. 문을 잠궈놨다고 하더라도 첩보기관들은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게 됐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책은 없을 거예요. 옮기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더 문제죠. 국익을 위해서 옮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옮길 때도 또 없어요. 어디로 옮겨 이거. 저녁에 여기 벙커로 저녁에 잘 가는데 잘 가시는데 뭐 그런 데가 차라리 더 안전하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데면은 적어도 어느 장소라도 거기가 더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 차라리 밤마다 회식하면서 대신 회식 장소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거야. 자주 옮겨 다녀야죠. 자주. 네. 그거다 심어놓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내장돼 있다면 여기보다는 난 거죠. 거기가 어디든. 거기가 어디? 네, 거기가 어디든. 네. 이 정도 되면 앉아 있잖아요. 거기도 일반 업체였잖아. 대통령 부인하고 알고 있는 그 업체가 들어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저도 대통령 부부가 살고 거기에 요인들이 초청되고 중요한 대화들이 많이 오갈 거 아니에요. 청와대 관저라는 것은 아무도 근접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사할 때도 일반인들이 계속 드나들었잖아. 아이고. 지금 그 안보실이 뭐 거의 무지에 가깝게 우기고 있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산 CCTV가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CCTV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갖다가 침투를 못한다고 어느 분이 그러셨던데 가장 보안이 완벽했던 데를 우리나라 첩보부대로 뚫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소로 대충 온다는 거 알려주고 첨단 시설 해놓고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어요. 평소 때처럼. 몇 분 만에 뚫었을 것 같습니다. 25분 만에 뚫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못 뚫는다고요? 그건 영업비밀인데 어떻게 가니까.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대를 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뚫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양성을 하는 건데. 아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그런데 막 방어했던 모습만 남아 있잖아요. 저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실현했던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 내용만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 수 없어서 폴란드로 우회 지원한다.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딱 끝나는데 그 뒤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푸틴이 몇 달 전에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갑자기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는 알아도 한국하고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이거 덮어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러시아도 당황할 수 있어요. 이 일본이 외교에서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데 저게 김태효 안보실장 한 사람의 노선 때문이기만 할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100% 아니라는 어떤 확증을 잡기 전에는 1%라도 있으면 그건 100%가 되는 거거든요. 도청에 관한 그 1%를 해결하지 못하면 100%로 간주하고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 선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짓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로 가는 게 기존의 건물이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 절대 안 갈 거라니까요. 그런데 미일 중로에 도청 능력을 갖다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그 미일 중로가 행했던 도청의 그런 신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고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근데 의원님, 예. 기상천외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자제에 그냥 넣으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왔는데 어서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연구 주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 첩보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어머나 이때 안 들어가면 바보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서로 막 만난 거 아니에요? 이거 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 건물 부시는 게 제일 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니까요. 부십시다. 부실 일도 없고 인정도 안 할 것이고 이사도 안 갈 것이고 그럼 남는 거는 4년 내내 손바닥 위에 노는 거 아니야.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혹시 우리 도청당한 거 아니야? 노이로제 걸린다니까요. 벙커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서로가 의심하게 되고 못 믿게 되고 이러면은요. 보안 등급에 대한 그 대화가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얘기 못 하게 되는 예, 거지. 그렇죠. 도청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절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니까.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죠.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씨발. 야. 갈 때까지 가는 거죠. 큰일 났다,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거에 동료들한테 좀 연락 좀 해보세요. 마치기 전에 보좌관이 꼭 이 얘기하고 끝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김병기 TV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김병기 TV입니다. 구독자 몇 명이에요? 한 6천 명 됩니다. 1차 목표가 몇 명이에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혼날 것 같아. 5만 명입니다. 아니, 5만 명 가지고 이렇게 혼날 것 같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5만 명. 자, 5만 명 만듭시다. 자, 5만 명. 지금 잠시 스톱. 일단 구독하고 오세요. 지금 하고 있어 벌써? 5만 명으로 이렇게 수줍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5만 명 당연히 가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